내가 어쩌다 보니 나이를 이만큼 먹어서야 알게 되었는데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근육이 곧 생명이구나. 그런데 어쩌지? 이미 나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 나이에 근육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힘들 텐데, 어머, 그럼 나는 끝나버린 거네? 어쩌지 내 인생? 젊어서 근육 저축 좀 해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런 분에게 오늘 희망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오늘 이 방송 보고 그냥 지나치면 이제는 정말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반드시 주목해 주세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또 운동할 때 조금만 뛰어도 숨찬다 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체력은 과학적으로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수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은 우리가 최대로 운동했을 때 내 몸이 얼마나 산소를 잘 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그 수치가 낮잖아요. 그럼 조금만 움직여도 숨차고 헐떡거리는 반면에 그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남들보다 훨씬 빨리 달리거나 강도 높은 운동을 해도 웬만해서는 지치지 않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연구를 보면은 최대 산소 섭취량이 높은 집단이 가장 낮은 집단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4.5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력이 늘면 사망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 산소 섭취량을 높이기 위해서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체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70대에 운동을 시작해서 90대에 세계 챔피언에 오르신 분도 계세요. 세계 최고의 체력을 가진 80세 노인도 있습니다. 아니 90대에도 세계 챔피언이 생긴다고? 네, 오늘은 이분들의 운동법을 토대로 체력을 키워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운동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30대하고 비교해도 손색 없는 체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진짜로 강도 높은 운동을 오랜 시간 해왔냐? 아닙니다. 몸을 혹사하듯이 운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벼운 수준에서 오래 달리고 근력 운동을 병행했다고 합니다. 90대인데도 실내 조정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리처드 모건은 언제 운동을 시작한지 아세요? 73세. 이때 처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운동을 했냐? 하루 평균 40분 동안 조정 훈련을 했는데 70%는 저강도, 20%는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강도, 마지막 10%는 간신히 지속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강도 훈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무게를 드는데 아령을 들고 런지, 로잉 이런 것들을 3세트씩 한다고 합니다. 2013년인가요? 노르웨이 과학기술대가 찾아냈던 세계 최고의 체력을 가진 80세 노인의 운동법도 이분하고 비슷했어요. 이분은 또 어떤 운동을 했냐? 하루에 3시간 동안 움직이고 1만 걸음 걷고 주 3회 달리기를 20분, 턱걸이 같은 근력 운동을 10분 정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머, 이제까지 내 생각하고 다르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만 달려야만 체력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지만 숨은 약간 차는 정도로 달리거나 걷는 것도 체력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체력이 받쳐준다면 약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숨이 끝까지 차오르고 내 몸이 버티기 힘들 정도로 30초 운동해서 심장박동을 최대한 올린 후에 30초 쉬는 겁니다. 여러 차례 반복하잖아 체력이 많이 올라가요.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기초 체력이 있는 분에게 추천하는 방법이고, 나는 근데 그 정도의 체력 없다 하시면 저강도, 중강도로 오랫동안 운동하시는 거 좋습니다. 내 심박수의 70%를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꾸준하게 운동하는 건데요. 내 심박수의 70%를 유지하는 게 그럼 어느 정도냐 하실 텐데, 옆 사람하고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지만 좀 호흡이 조금 가빠서 숨이 약간 차네 하는 정도입니다. 뛰어도 좋고 자전거 타도 좋고 걸어도 좋고 어떤 운동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을 이끌어요. 활성산소도 더 많이 생기게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하고 활성산소는 내 몸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여러 연구에서도 보면 적절한 스트레스하고 활성산소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수명을 늘려주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요.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일주일에 150분
정도의 저강도 운동 혹은 일주일에 75분 정도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강도 운동, 걷기는 30분씩 일주일에 5, 6번 혹은 50분씩 일주일에 3, 4번 정도 실시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150분에서 200분 정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걷기 말고 고강도 운동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나 등산 같은 거 30분씩 일주일에 3번 혹은 45분씩 일주일에 2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중강도 운동으로 기초 체력을 키운 다음에 고강도 운동, 이렇게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평일에 나는 운동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서 이거 운동도 좀 주말에 몰아서 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해도 효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운동하느냐는 운동 패턴보다 토탈 운동, 총 운동량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이거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주말 운동과 건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말에만 운동하거나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이 있어요. 그 운동을 아예 안 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운동을 한 그룹이 안 한 그룹에 비해서 200여 가지 이상의 질병 위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같은 심혈관, 대사질환 발병에서 큰 연관성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운동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오늘은 체력을 키워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무턱대고 처음부터 안 되는 고강도 운동을 막 하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저강도, 중강도 운동, 즉 옆 사람과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하고 호흡이 약간 가쁜 정도 운동을 주 150분 이상 꾸준하게 하는 게 좋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이 있고, 이렇게 기본 체력을 키운 후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같이 병행하는 게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떻다? 가장 빠른 때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은 언제냐? 바로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방법이 들어도 어렵다고요? 무조건 지금부터 운동을 뭐라도 좋으니까 시작하고 움직이세요. 낙담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아직도 희망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자고요. 우리 다 같이 해밀리 하세요.